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표에 해당되는 음식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세히 써 있죠. 그렇게 해서 포드맵 줄이고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 하시면 증상의 70%, 80%가 호전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에서 우리가 약 없이 IBS를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BS라는 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내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환자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완치되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 설사가 나오는 것인가? 가스가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질환은 더 악화돼 버려요. 그래서 환자분은 너무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의 도움을 좀 받지만 어느 정도의 증상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서 내가 이 질환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이 아닌 IBS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트레스 치료와 음식 치료, 이렇게 두 가지 치료로 나뉘어요. 첫째는 스트레스 치료입니다. 실제로 이 IBS라는 병은 대장의 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조절이 안 되고 과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다 보니 이러한 대장의 신경 조절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스트레스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직장이나 육아 이런 것들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분출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한다든가 휴식을 한다든가 여가 생활을 한다든가 어쨌든 취미 생활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몸의 스트레스도 없애고 명상 시간 같은 걸 가져도 좋고 이러한 정서적인 배출구를 가지셔야 되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단 IBS가 나와 평생 같이 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그런 스트레스도 조금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스 해결책을 좀 찾아보시도록 하고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어떤 운동이나 휴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줬을 때 정말로 배변 횟수가 감소할 거예요. 설사형은 배변 횟수가 감소하고 복통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변비형도 배변이 좀 더 원활해지고 이렇게 증상의 호전이 좀 있습니다. 나의 이 IBS 증상을 조금이라도 호전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하고 그런데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별 효과가 없고 증상이 계속 있으면 심리치료,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이완요법 이런 신경정신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신경정신과 갔다고 해서 바로 약 먹는 거 아니거든요. 신경정신과 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이완요법이라든가 정서적인 치료, 심리치료를 받는 것들도 IBS 치료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음식치료입니다. IBS에서 음식 조절은 정말 중요한데 자, 논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은 IBS와 관련된 86가지 스터디들을 다 리뷰한 리뷰 저널인데요. 결론은 이제 음식 치료 2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IBS 음식 조절 1단계 3가지 사항 실천하기입니다. 3가지 사항은 무엇이냐? 1번 환자가 건강하게 음식 섭취를 규칙적으로 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는 것.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우유, 즉 젖당에 대한 불내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우유나 젖당이 들어간 식품을 금지하는 거죠.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고 설사를 안 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괜찮은 시기에 우유를 먹어보는 거죠. 3일 연속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유가 들어갔을 때 설사를 시작하면 이것이 내가 우유 젖당 불내성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당 불내성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나 치즈같이 젖당이 들어간 음식을 당연히 금지해야겠죠. 세 번째는 이 84가지가 여러 가지 음식들과 IBS 환자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들인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항목들 술, 카페인, 고지방식 그리고 스파이시 푸드, 매운 음식 이것들은 다 공통 항목이에요. 이것들은 다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스파이시한 매운 음식은 설사형 IBS 그리고 남성분들 IBS 환자에서는 특히나 무조건 끊으셔야 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물 섭취에 대한 내용이 살짝 들어가는데 이 물 섭취는 IBS 중에서 변비형 IBS인 분들에게 하루에 1.5에서 3리터까지는 물을 섭취해야 변비형 IBS가 조금 호전이 있더라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1번
당연히 환자가 적절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삼시세끼 다 드셔야 하고, 2번은 우유 저당 불내성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 끊어야 되고, 3번은 공통적으로 IBS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을 끊으셔야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실천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사항만 실천해도 경증의 IBS 환자들은 조금 호전이 된다는 결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호전이 없는 중증 IBS 환자분들은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는 무엇이냐? Low FODMAP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인데, 자, FODMAP이 무엇일까요? FODMAP, FODMAP은 무엇이냐면 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and Polyols. 이것을 줄여서 FODMAP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Fermentable이 발효라는 얘기고, 뒤에는 영양 성분들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당알코올류, 이것을 줄여서 FODMAP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 포함된 음식의 핵심은 fermentable이에요. 처음에 F 들어가죠. FODMAP에서 fermentable, 즉 발효가 잘 되는 음식들이라는 게 포인트고, 이 뒤에 ODMAP가 다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발효라는 거는 무엇이냐? 대장 안에 장내 세균이 살죠. 그 장내 세균이 이 음식물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본인들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분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발효가 되면 가스가 정말 많이 발생하니까 배가 불러오고 복부가 팽만하고 복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음식들은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발효가 되는 과정 속에서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의 수분이 자꾸 분비가 돼서 결국 설사를 유발하는 거죠. 이러한 음식들이 올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당알코올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것들은 다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가 잘 되는 식품군들이에요. 지금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콩류, 마늘, 양파, 양배추, 보리, 우유, 요거트 등등 사과, 수박 같은 과일, 꿀, 인스턴트 커피, 음료수, 특이하게 자일톨 껌 있습니다. 자일톨 껌, 그리고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표는 Low FODMAP 다이어트예요. Low FODMAP은 뭐겠어요? 이런 발효 성분이 덜 들어간 음식들이란 얘기입니다. 쌀, 그리고 글루텐이 안 들어간 곡류, 각종 채소, 고구마, 감자, 바나나, 유당 제거한 우유, 버터, 올리브오일, 메이플 시럽, 소금, 설탕, 육류, 계란, 어패류, 생각보다 많은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1단계로 조절되지 않는 IBS 환자에서 FODMAP 다이어트를 줄이고 Low FODMAP 다이어트를 실천하기,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실제로 심하게 가스가 차고 복부가 팽만되어 있는 설사형 IBS 환자에서 Low FODMAP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FODMAP에 있는 음식들을 끊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 70에서 80% 이상 증상이 호전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표에 해당되는 음식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세히 써 있죠. 그렇게 해서 FODMAP 줄이고 Low FODMAP 다이어트 하시면 증상의 70%, 80%가 호전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FODMAP에 들어있는 음식은 평생 못 먹나요? 좋아하는 음식이 거기 들어있는데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증상이 꽤 많이 좋아지신 후에 reintroduction, 즉 다시 소개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소개해보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FODMAP의 음식들을 일단 다 끊죠. 다 끊고 증상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FODMAP에서 내가 이제 좀 시도해보고 싶은 음식들을 한 가지씩 3일씩 시도해보는 거예요. 3일 먹어보고 나의 증상들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리고 하루 뛰고 또 3일 먹어보고 증상 생기나 안 생기나 하루 뛰고, 그렇게 해서 시도해보는 건데, 내가 괜찮은 음식들은 유지를 하고, 환자마다 다르죠. 내가 괜찮지 않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3일, 4일 증상이 나타나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음식 치료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추가적으로 파이버,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논란이 좀 있어요. 식이섬유가 과연 IBS에서 효과적일 것인가? 그렇지만 이제 식이섬유는 오트밀이라든가 밀기울, 차전자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변비형 IBS에서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게 효과 있냐? 밀기울이나 오트밀 이런 것들은 별 효과가 없고, 차전자피, 실리움이라는 것이
이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결론들이 있고, 실제로 이 실리움은 캡슐로도 나오죠. 캡슐로 나와서 이제 먹는 캡슐로도 나오고, 그리고 분말 형태로 차에 타먹게도 나옵니다. 실리움, 이 차전자피는 생각보다 효과 보는 경우들이 또 은근히 있으신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외래를 봤을 때 일반 변비 환자에서도 좀 효과를 보는 편이 은근히 있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IBS 환자에서 약물 없이 치료하는 법, 1번 스트레스를 치료한다, 2번 음식 치료, 이렇게 살펴봤고, 1번과 2번을 확실히 하시면 대부분의 IBS 환자에 있어서 정말 70%에서 80% 이상 증상이 좋아진다는 결과들이 있으니 정말 실천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관리에 반응이 없고 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약간의 약이 삶의 질을 훨씬 좋게 해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의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또 말씀드릴 건 유산균인데, 유산균은 이 IBS 환자에서는 약이에요. 약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산균을 사 드시면 안 되고, 꼭 이것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 후에 나는 유산균을 먹어도 되는 IBS 환자인지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되는 상태의 IBS 환자인지를 상담 후에 유산균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과민성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스트레스와 음식 치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음식 치료를 정말 열심히 해보셔야 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술, 카페인, 고지방식, 매운 음식은 무조건 끊으시고, 저당 불내성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와 유제품도 끊으시고,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 포드맵 다이어트를 끊고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